자, 이제 한번 이제 내용 보실까요? 여기다 이제 우리 겸업제한 옆에다가 내용은 안 나오고 그냥 뭐만 나오고 문장만 나오니까 거기다가 잘 써놓으셔야 됩니다. 내용 엄청 많잖아요. 근데 내용은 한 개도 안 나옵니다. 문장 갖고 요거 되게 안 되게 바로 좀 이따 기출문제 한번 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에 주택관리사가 있는데 관리사가 안 하는 것들 규모가 아까 적었잖아요. 여기입니다. 우리 주택관리사 막 몇 세대, 500세대, 막 1000세대 이런 것만 주택관리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상업용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농업용, 공업용, X 그렇게 한번 써놓으시고, 그러니까 용도가 상가만 된다는 겁니다. 상가를 관리하지 뭔 농업용 그리고 공업용을 관리하겠니? 비닐하우스 누가 맡기니? 이게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주택은 단독이 됐건 공동이 됐건 다 되고 갑자기 공동이 안 된대? 돼. 세대수가 적은 것들은 우리가 관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막 100세대도 안 되는 것들 우리가 그거 가볍게 관리해. 근데 주택관리사는 그 월급이 안 나오니까 관리 안 해. 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임대업 그렇게 나올 겁니다. 다른 문장 안 나와요. 임대업 X개입니다. 임대 관리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지 뭔 건물을 사다가 세를 막 넣냐고 입니다. 네가 무슨 임대사업자니 개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관리업 그러면 안 됩니다. 네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있니? 엘리베이터 한번 고쳐봐 개입니다. 여기는 관리업 X 관리 대행 하다 문장 짧으면 다 이상해. 임대업도 X 관리업도 X 더 이상은 안 나와. 고우자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는 아예 안 됩니다. 토지는 관리대행도 안 돼. 그러면 토지 X 한번 써놓으실까요? 관리대행 옆에다가 땅은 안 돼. 땅 위에 있는 상가하고 주택이구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볼까요? 내용 안 보기 보면 바보. 그 다음에 63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놀리지 말고 그죠? 이렇게 바꿔봐라. 이용상담 이것도 개발업이라고 내본 적도 있다는 겁니다. 개발상담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 그리고 매매나 거래에 관한 상담 여기서 개발업 X라고 써놓으실까요? 거기다 또 투자상담도 내봤네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써드릴 거예요. 게임입니다. 부동산 이용상담 개발상담 이용을 바꿔보라고 용도 변경 그리고 개발 땅 놀리지 말고 저기다 개발해. 그러면 이제 건물은 내 거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 상담. 누구를 대상으로 요걸 또 소속 공인중개사 그럼 큰일 납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또 이렇게도 나왔다는 겁니다. 아주 별로문 소리 다 하네. 개업을 대상으로 해서만 임원사원도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중개업의 경영 기법. 그리고 경영정보의 제공. 어떻게 하면 경영을 잘하는지 내가 그 기법을 알려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경영상담. 위에는 컨설팅 그냥 상담 여기는 경영상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아까 1번하고 똑같아요.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내용만 달라요. 분양 업그레이드 X입니다. 분양 분양된 이미 지어져 있는 분양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팜플렛 같은 거 우리 사무소에다 갖다 놓으면 관심 있는 우리 신혼부부는 아주 좋아라고 합니다. 저거 꽂혀갖고 무조건 삽니다. 대출도 막 팍팍 받아갖고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분양업 X 그리고 얘도 토지의 분양대행은 안 되고입니다. 막 톱으로 아예 쓸 겁니까? 토지를 분양대행은 안 됩니다. 토지는 아예 안 돼요. 1번도 토지는 안 되고 4번도 토지는 안 되고 토지 위는 건물이라고 했지 누가 토지라고 했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로 오면은 거기 이제 대통령 영에서 정한다는 게 이제 조그라면 1번입니다. 그 5번은 안 봐도 돼요. 이제 여기입니다. 1번 적극됩니다. 중개의뢰인이 부탁을 하면 여기다 이사업체 운영 이렇게 내봤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사업체 소개. 그 소개 옆에다가 운영 X. 그리고 용역업 그러면 안 됩니다. 용역이 뭐라고요? 알선. 소개 알선. 전화번호만. 이삿짐센터 내가 알려줄게 입니다. 그리고 제공 X 용역 알선 옆에 제공 X 용역업도 X 더 이상은 문장이 없어. 좀 문장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잘 정리만 하면 한 문제에 가볍게 맞춰요. 주셔야 됩니다. 자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6번째 경매. 하여튼 우리가 변호사 안 부럽습니다. 변호사도 우리 밖으로 건드는데 우리도 막 건드려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꾸 요걸 안 하시는데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제발 좀. 나중에 경매 좀 하셔야 되는데 공부에 너무 질려갖고요. 막 책도 막 불태우다 보니까 나중에 공부를 절대 안 하려고 하세요. 그냥 얼마나 공부에 그냥 질려버렸는지 책만 보면 아주 팍 쓰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이 그냥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경매 간단해요. 권리분석 정말 엄청 쉬워요. 막 발가락으로도 풀어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를 알면요, 정말 나중에 그저 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주 괜찮습니다. 막 굴러다녀요. 땅 같은 것은 정말 수익성이 엄청 나요게입니다. 그리고 좋은 물건 우리가 당연히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녹지 괜찮죠? 계획관리 괜찮죠? 그런 것들 나중에 공법에서 배우죠게입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돈이 정말 돼요. 주셔야 됩니다. 땅은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땅을 갖고 있어야 땅땅거립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 한번 보실까요? 경매 대상 그리고 공매 대상. 나중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손님한테도 막 그런 식으로 우스개 비슷하게 하고 손님을 속된 말로 홀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그냥 쏠쏠 나옵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 목적이고, 그리고 손님도 한번 또 돈 벌어주면 아주 동네방네 떠들어대면서 아주 우리 아주 그냥 따라다니면서 난리가 날 겁니다. 또 돈 벌어달라고 아주 맞붙여놓으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매수 신청, 그 다음에 입찰 신청의 대리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매대 매수 신청 대리, 그러니까 요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 못한다? X 다 해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세요. 내가 가서 대신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을 우리한테 쏙 넘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가에 얼마, 감정가에 얼마, 이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괜찮은데 보너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중개사무소 안 들어가시고 왜 월세 계약서나 쓰고 계세요? 소속한테 맡겨놓으면 되지입니다. 그런 것도 보조원도 잘 씁니다. 쓰면 큰일 나니까 이제 그거 못 쓰게 하고 소속한테 다 맡겨. 나는 땅이나 벌어 다녀게입니다. 그리고 경매물건 같은 것은 돈 있는 분들은 아주 투자를 많이 해요. 요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소에서도 경매대행 이런 식으로 한번 써놓으시면 그것만 보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나는 매매에 관심 없는데 땅에 관심 있어, 경매에 관심 있어 해가지고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한번 사무소에 붙여본 적이 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한번 할까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발사를 할 수 있다는 농협. 이 농협도 겸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게입니다. 중개법인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기 농협에서 은행일 하는데 거기서 이런 매수 신청 대리 외에 다른 것들도 하겠냐고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관리대행, 분양대행 안 돼. 우리 중개법인만 돼. 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할 수 있다는 그 법인은 특수한 법인이라고 하는데 안 된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거의 잘 안 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네 번째 우리 개인도 겸업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자꾸 법인 그러니까 법인만 한다? 아니다. 자, 그 소리가 1번 2번에 나왔고, 자 근데 매수 신청 대리만큼은 부칙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3번 꼭 눈여겨보실까요? 부칙 해놓고 두 번째 끝에 볼까요?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우리 부칙은 자격증이 없었고 경매 그럼 아주 경기를 일으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에 대해 저 끝에 결론이네요.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겸용인데요. 꼭 중개업 하나로만 써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꼼짝 못하는데 우리는 중개사무소에서 얼마든지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다 가다 가보면 슈퍼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붙여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축사무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만 다니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정말 심하면 로또 복권을 팔아도 괜찮고 담배를 팔아도 괜찮고, 어느 중개사무소 담배도 정말 팔고 있어요. 고객이 자연스럽게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나온 물건들 딱 앞에다가 좀 속여놓으면 담배 필요가 있었다가 이제 한번 보고, 경매 물건도 꽂아놓으면 관심 있으니까 보고, 자, 그런 식으로 손님도 간단하게 유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부동산하고 카페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그거 기발하잖아요, 입니다. 저 그냥 카페에 앉아, 그러니까 조금 한 반 정도 깎아갖고 해서 중개사무소하고 카페를 같이 하고 있다고요. 사장님이 그거 가서 아예 카페 차 팔려는 게 아니라 알바 하나 두고, 그거 네 월급 써. 하면서 고객 유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잡, 쓰리잡 한다니까요. 주셔야 됩니다. 야, 그건 자연스럽게 하니까요 괜찮다고요. 실력만 있으면 괜찮고, 그리고 이제 그냥 공동사무소 해갖고 그냥 알바 두기 싫으면 네가 그냥 한 3시간 하고 내가 좀 하고 해갖고 벌이 난 것은 아예 그냥 우리끼리 그냥 아예 그냥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아요.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아래서 이제 이게 너무 문제가, 이게 이제 한 27회 때인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너무 그냥 성의가 좀 없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근데 요 박스만 이제 다르고 여러 문제가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또 나와요. 아마 올해 나올 확률이 아주 큽니다. 작년에 이렇게 안 나왔으니까 게임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오를 할 수 있다는 겸업 6개. 아까 보셨죠? 할 수 있는 업무를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그리고 다른 법률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걔는 빼고 농협은 빼고 그입니다. 그냥 가로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중개법인이 하는 거 한번 찾아봐 그입니다. 나 먼저 첫 번째 기업법 볼까요? 이제 박스 봅니다. 기업법 주택 딱 맞았죠. 주택에 분양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분양업 그랬으면 X입니다. 아니잖아요. 대행. 분양을 대신하는 거 가능해요. 그러면 기업번 들어가야 되겠죠. 2번은 답이 아닌가 봐. 2번은 그냥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1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정답. 하나씩 없어지고 답이 아닌 거입니다. 그 다음에 니뭐 볼까요? 부동산의 이용. 왜 부동산을 놀리니? 부동산을 이렇게 이용해봐. 바꿔봐. 용도 변경 되죠? 개발 되죠? 개발업 그랬으면 할 건데 거래, 매매나 거래관은 상담 되죠? 되잖아요. 상담, 컨설팅.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알려줄게. 우리 건축법 다 배워. 개론 다 배워. 이용상담 개발사가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니은번도 맞아. 그러면 또 니은번 없는 1번은 또 답이 아닌가 봐. 그러면 3번, 4번, 5번 중에서 답인가 봐. 이렇게 보면서 가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볼까요? 어차피 이사 올 건데 이사업자 아니게입니다. 자, 디귿번 볼까요? 중개 의뢰는 의뢰에 따라서 이게 이제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이사업체 소개. 이사업체 운영 그랬으면 이사할 건데 전화번호 맞죠? 소개할 수 가능합니다. 아무 문장 틀린 거 없죠? 디귿번 들어가요. 그럼 또 4번이 답이 아니네? 걔는 또 디귿이 없대게입니다. 그러면 3번, 5번 중에서 답이래게입니다. 근데 하나 끝까지 더 봐야 되겠네요. 1번이 맞으면 5번다. 1번이 아니면 3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안 보면 다 못 맞춰. 이러고 있습니다. 일단 1번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를 대상으로 한 초보 개업들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 첫 번째 계약서 쓸 때는 막 손을 떨고 막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중개를 하도 그냥 닦으니까 그냥 진정하고 쓰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먼저 써놓지 왜 또 그냥 거기서 앞에서 보는 데서 써갖고 그렇게 손을 부르르 떠시냐고 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럴 겁니다. 막 불면의 밤을 지새우다가 닫고 썩을 때 갖고 나오시니까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럴 거고요. 첫 번째 계약서 쓰면 정말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할까요? 입니다. 옆에 볼까요? 개업을 대상으로 한 누구? 중개업의 경영 맞죠? 경영 정보의 제공. 한 글자도 또 안 틀렸죠. 괜히 또, 자, 5번이죠. 이 네 개가 모두 어때요? 다 맞아요. 근데 또 5번 이게 맞는데 설마 또 하면서 이제 하나는 틀릴 거예요. 해갖고 답은 3번 이러면 또 337 박수 치실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들이 꼭 이래갖고 그 박스에 있는 거 모두 맞았을 때 한 번 또 모두 맞으면 한 번 또 생각합니다. 또 읽어보고 시간 지금 다 가고 공법을 언제 풀라고 이제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주 미쳐버릴 일이니까 그냥 소신대로 가세요. 소신대로. 그러니까 공법이 됐건 우리 법령이 됐건 다 맞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문제를 봐도 다 맞는 거 꽤나 있으니까 그냥 에라 안 되겠다 그러면 다 맞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들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이런 문제를 내고 시간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아주 별짓을 다 합니다. 저것들이 아주 심리학 전공이라서 아주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갖고 가지고 놀고 제자리에 안 갖다 놓습니다. 아주 우리 정신없습니다. 정말 그 정도니까 아주 그냥 출제원들 그냥 보게 되면 아주 고단수입니다. 저것들이 눈만 뜨면 우리가 아주 시험 문제 내니까 아주 우리 가지고 놉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이제 한번 뒤로 넘겨서 이제 사무소. 사무소도 하나가 무조건 나와요. 분사무소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박스에 있는 거 그거 뭐 아예 풀어놨으니까 67페이지. 그리고 첫 번째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는 하나만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라솔 이런 것도 쳐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임시중개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사무소로 보면서 단속 두면은 형벌을 받습니다.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요.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1번은 우리 시험 문제 나올 건 없고요. 근데 68페이지에서 이제 어렵지 않는데 사무소 몇 개 두니? 그리고 임시중개 시설물 둘 수 있니?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시험 문제도 분명히 나옵니다. 자, 먼저 1번 저 끝에 있네요. 관할구역 안에 등록관청. 그럼 우리 세종시 안에. 그리고 중개사무소를 두는데 몇 개만 두라고요? 하나만. 사무소 막 여러 개 둘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교도소 갈 일입니다. 하나만 두시라는 겁니다. 근데 면적은 안 따져. 적거나 크거나 상관은 없는데 개수는 철저하게 하나만 두라는 겁니다. 하필이면 또 101호, 102호 이런 식으로 나란히 있는데 한꺼번에 터버리면 괜찮은데 호수를 그렇게 나눠갖고 2개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니까 한 개만 두라고, 좀 하나만 두라고 입니다. 한 개 외에는 둘 수가 없다. 이게 원칙이다. 어느 누가 된다고 해도 하나다. 근데 만약에 한 개 말고 알아서 너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아주 사무소를 100개를 막 깔아버릴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둬라. 그리고 뭐 다른 문장은 쭉 봐도 되고, 이제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량.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방이 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막 비합니다. 떴다방 요 소리입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가끔씩은 떴다방. 근데 떴다방이라고 하면 법이 폼이 안 난다고, 그게 이동이 용량, 바로 임시중개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임시중개 시설물로 바꾸는 용어입니다. 떴다방. 방이 떴다네 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무소요. 그러니까 사무소 있고 그 파라솔 같은 걸 쳐놓고 막 전단지 나눠주고 그러면 그게 사무소라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두면은 형벌 받아요. 등록주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절대적은 아니요. 그럼 2번 나오죠. 영리한.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임시중개 시설물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 돼. 아니 또 허가를 받으면 그런 허가 자체가 없어요. 뭔 소설을 쓰냐 그입니다. 임시중개 시설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학년 일반에 입학시켜 줄 거예요. 주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3번은 막 복잡하게 써놨는데 크게 뭐 문제될 거는 없고요. 그리고 4번은 우리 판례가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정말 여기는 최근에 나온 우리 판례 같기는 하는데 이런 것도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근데 4번에서는 꼭 줘야 할 게, 이게 이제 중개사무소가 아니라고 했는데 세 번째 끝에 볼까요? 자, 사무소가 있기는 있었는데 여기 간이구자도 5, 6개나 있었는데 볼까요? 천막 등 우리 시험 문제 가면 아니겠지만 외부하고 차단되는 시설을 갖추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외부하고 차단 안 되게 그냥 누구든지 쉽게 왔다 갔다 이 정도니까 괜찮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임시중개 시설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중개사무소 아니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잘 두면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치지 말고 의자 같은 것만 이렇게 놔두면 그거는 사무소라고 안 할게 라고, 이게 우리 판례니까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주하셔야 됩니다. 왜 안 걸리기만 하면 돼. 주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5번은 이제 딱 걸렸다. 이거는 중개사무소에 해당돼서 요 4번, 5번 이런 것들은 다른 교재 없으니까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잘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쭉 내려와서 이제 제일 아래줄에서 두 번째 줄 앞쪽에, 근데 돔형, 우리 돔, 그 운동장 이런 거 보이죠? 딱 이렇게 외부하고 차단되는 돔 형태의 천막이 있었다. 이건 중개사무소라고 볼까 안 볼까요? 보겠죠. 이게 외부하고 차단이 됐다는 겁니다. 차단이 되면은 그건 중개사무소요. 이건 떴다방 파라솔이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 끝에 볼까요? 중개사무소에 해당한다. 이건 1학년 일반입니다. 4번은 문제 없고 형벌 안 받고 요건 1학년 일반입니다. 요거 두 개를 잘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재 남았네요. 6번째,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면은, 자, 두 번째 끝에 볼까요? 등록 취소할 수 있고, 그나마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2박 3일 줄면 받을 수 있고, 상대적. 그리고 형벌도 있어요. 형벌 얼마라고요? 1학년 일반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이거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69페이지에서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자, 분사무소 매년. 자, 69페이지 옆에 분사무소에다가 별표 3개 한 문제 매년 나옵니다. 근데 이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에서 떨어져 나온 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를 본사라고 하면 이게 지사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주된 사무소가 하나 있죠. 금방 옆에 봤네요. 사무소는 한 개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군구마다 하나니까 주된 사무소가 이미 시군구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에는, 그 구에는 줄 수가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미 서울에 종로구에 중개사무소가 주된 사무소가 있다는 겁니다. 떠분 사무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두면은 형벌 얻어맞습니다. 법은 모른다고 용서 안 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분사무소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하나 있다는 거. 자, 있으니까 그 주된 사무소 시공구는 빼라고. 2개 되면 아주 형벌 교도소 보낼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정말 우리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은 자주 안 냈어. 볼까요? 자, 먼저 우리 분사무소는 분리돼서 나온 사무소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순서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주된 사무소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동시면 몰라도 주된 사무소 있고, 그러니까 그 주된 사무소에 시공구를 뭐 하라고요? 제외. 자, 두 번째 앞쪽에, 중간 앞쪽에 제외한, 그 제외에다가 동그라미 C가 포함 X. 포함 아닙니다. 제외한. 그리고 시군구마다 설치하는데 시군구마다 하나는 넘어갈 수 있다 없다요? 넘어갈 수 없다. 분사무소도 개수는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시군구마다 하나만 둬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저걸 빼고 요 문장 빼버리고 그냥 시군구마다 하나씩, 그럼 주된 사무소 있는데 거기도 하나 2개 있네 라고 해서 틀리다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 빼고 하나씩만. 요 문장을 잘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먼저 있다. 하나가 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우리 분사무소는 누구를 책임자로 두라고요? 공인중개사. 대표자도 공인중개사, 책임자도 반드시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 거기 꼭 묻지 놓으시니까 3번 공인중개사를 책임자. 대표자도 책임자인 것처럼 반드시 책임자. 근데 여기는 3분의 1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분사무소는 조그마한 회사니까 책임자 한 명 있어도 괜찮고, 그리고 3분의 1하고는 관련이 없고 계십니다. 거기 주된 사무소하고 달러,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하고 거긴 달러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2번 정말 이제 중요한 게 나온 게 우리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요건 또 등록이라고 안 합니다. 신고라고 합니다. 어디다가 할까요? 출제 제1순위가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겁니다.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 이게 분사무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사무소가 세종시에 있어도 주된 사무소가 저 옆집에 대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다가? 대전. 주된 사무소. 왜냐하면 주된 사무소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다 어디라고요? 다 주된 사무소. 그러면 시군구가 240개가 넘는데 다 어디로 모이라고요? 주된 사무소로 다 모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리를 아마 편하게 하려고 올라갔습니다. 법은 왜요? 물어보면 이유는 되지 않는데 하여튼 주된 사무소에다가 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중간에 볼까요? 주된 사무소. 그런 박스 좀 잘 해놓으실까요? 요거 출제 1순위. 근데 꼭 시험장 가보면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군구. 그래갖고 분사무소 신고하거니 그입니다. 아니면 불효는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주된 사무소. 완전 따로 국바. 그거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전에 분사무소 둔다고 해도 세종시 주된 사무소 세종시로 모여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주된 사무소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책임자는 자격증 필요 없어 그입니다. 지금 자격증 내라는 소리 절대 안 할게. 자격증 위조해 오니까 바로 등록관청에서 확인할 거예요. 주된 사무소에서 바로 시도를 할 때 자격증 주셨습니까? 교부 확인 나오죠. 이런 것들 계속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그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가 신청 서류.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책임자는 교육받았니?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화법. 뭐 교육받아야 나중에 사고 안 치지. 저 교육을 안 받으면 생전 안 해본 중개업이니까 사고 칠 거예요. 그리고 2번 꼭 눈여겨볼까요? 등록 신청할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있어요.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거기 꼭 묻지 않으실까요? 2번. 근데 시험 문제 가보면 분사무소는 신고할 때 보증 관련 서류 필요 없다 그럴 겁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에는 필요 없었는데 그건 등록 기준이 아니니까. 분사무소는 먼저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나중에 통지 안 합니다. 먼저 가지고 옵니다. 2번 정말 꼭 밑줄 한번 읽으시고요. 일단 분사무소 신고할 때는 보증 관련 서류 있어야 돼. 1억짜리 있어야 돼. 라고 등록 신청 때는 없고 분사무소 때는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분사무소가 아주 독특하다는 겁니다. 물론 세 번째 사무소 확보 서류는 당연히 있어야지. 요거 똑같습니다. 앞에 하고. 자, 먼저 건축물 대장 기재된 분사무소 확보해라. 사용대차도 괜찮다. 그리고 사용 승인 등을 받으면 기재 안 돼도 괜찮다. 그리고 기재가 좀 늦어진다. 다만 보실까요? 다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지 않는 건물에다가 분사무소를 확보를 했으면, 근데 기재가 조금 늦어진다는 겁니다. 승인은 났고. 뒤에 볼까요?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늦어진다고. 지연되는 사유를 적어내면 거기도 분사무소 신고 서류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소 엄청 봐주죠. 가설만 안 될 뿐이지 웬만한 거 다 받아줄게 라고 해서 문제 없으면 아무 문제 없이 다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중개업이나 잘해라 그럽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공통 서류 보실까요? 자, 먼저 등록 신청할 때 여기 보시면 사무소 확보 서류까지 봐도 보증 관련 서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근데 바로 옆에 제일 세 번째 볼까요? 보증 관련 서류 분사무소에는 있다 없다? 있다. 거기 보증 관련 서류 거기다가 꼭 밑줄 할까요? 지금 디귿번 거기다 밑줄을 넣으시고 옆에 등록 신청 때는 보증 관련 서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꼭 눈여겨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등록 신청에 있대. 아니면 분사무소도 보증 관련 서류 필요 없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좀 잘 보세요. 보증 관련 서류 분사무소는 가져와. 나중에 통보 안 해. 먼저 가지고 와. 1억짜리 없으면 신고 안 받아줘요.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똑같아요.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신고필증 주고. 근데 가로 세 번째에서 신고필증, 여기 이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인가요? 분사무소인가요? 주된 사무소, 주된. 거기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등록관청을 주사무소 이렇게 써놓으실까요?
자, 그러면 엉뚱하게 주된 사무소가 신고를 받았죠. 그러면 설치 지역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줘. 한번 볼까요? 신고 내용 적합하면은 국토교통부를 하여튼 모든 설식은 국토교통부 0에서 만들어요. 장관이 만들죠. 신고 필증 교부하고 여기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는 모른다니까요. 거기다 신고 안 하니까 예정지역으로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알려줘. 통보해야 된다. 딱 맞잖아요. 아주 엉뚱한 쪽에서 신고를 받아놓으니까 분사무소가 모르니까 알려줘. 이게 법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 이제 거기 뭐 똥같이 동그라미 1번에 또 다시 나오고 등록관청에서 신고필 좀 주면은 알려줘라. 그 다음에 자, 그 서식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교부 신청. 자, 그럴 때 이제 별로 의미는 없으니까 하단에 누가 어떻게 처리하나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에 이제 71페이지 보실까요? 그리고 요 서식도 한번 잘 보시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어디다 갖는다? 주된 사무소. 여기 이제 신고.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안에다가 주된 사무소 이렇게 한번 써놓으실까요? 엉뚱하게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는 세종시에서도 주된 사무소가 저기 서울의 종로구에 있으면 서울의 종로구에다가 갖다가 놔야 됩니다. 종로구로 다 모여. 전국에 있는 분사무소 다 모여 이럽니다. 한꺼번에 관리할 거예요. 입니다. 그리고 접수하고 자 이러니까 7일 걸린다는 겁니다. 책임자 결격이 있는지 맛이 갔는지 그리고 사무소는 기준에 맞는지 저것이 교육은 받았는지 그리고 신고필증 교부까지인데 자 그러면 접수에서부터 신고필증 교부 자 그럼 거기다가 며칠 걸릴까요? 7일. 거기다 7일 정도 한번 조용히 한번 써놓으실까요? 이게 처리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 처리는 못해. 자, 등록 신청도 일주일, 그리고 분사무소 신고도 며칠? 일주일, 7일 걸린다는 겁니다. 서식에도 있어요. 그리고 다 이제 신고필증 주고 나면 분사무소에다가 아까 저기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주된 사무소에다 해놨으니까 분사무소가 몰라. 그러니까 분사무소한테 알려. 이게 서식에도 우리 법에 있는 서식에도 요대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요걸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저기 엉뚱하게 주된 사무소에다가 신고해 놓으니까 분사무소가 몰라 알려줘. 통보해. 서류를 싸다가 보낸다는 게 아니라 알려줘.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따로입니다. 이제 공동사용입니다. 사무소를 한번 같이 한번 써봐야 됩니다. 이 공동사용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제 돈하고 결부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머리끄댕이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1년 정도만 같이 하고요. 나중에 뿔뿔이 한번 흩어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공동사무소 하는 거 괜찮습니다. 왜요? 서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영업 방법도 서로 나누고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그냥 같이 있지 말고 선배님이 좀 잘하신 분을 한 분 메셔놓고 그 영업하는 방법을 보면 자립심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거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사무소 월세도 n분의 1 하니까 안 망하고 집에서도 안 쫓겨나고 조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뭐 1개월요, 3개월 내내 계약서 한건 못 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느 사무소는. 그러다가 이제 손님들이 쌓여서 그 후부터는 이제 편하게 쓴다는 겁니다. 자, 그 누구도 그 실력하고 관련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처음에 한 1개월, 2개월은 아예 돈을 그냥 못 버는 걸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 낼 것은 한 3개월분은 아예 세이브 좀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나요. 입니다. 당장 문 닫으러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정도는 마련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누가 됐건 간에 손님은 쉽게 못 만나. 그리고 만나도 계약서를 당장 못 써.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의의 보실까요? 그건 이제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개업공사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 아니고 거의 시험 문제 내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다른 개업하고 공동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꼭 하라고는 안 했어. 그리고 업무정지 받은 사무소는 공동사용이 될까 안 될까요? 갑이 업무정지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정지받은 사람은 영업 못하죠. 병이 막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안 돼. 이게 악용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안 된다고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은 게 아니라 중간에 이게 악용하는 게 자꾸 보이니까 법이 갑자기 업무정지 받은 사무소는 공동사무소 안 돼. 할 생각을 말라는 겁니다. 거기 이전도 안 되고 같이 합치는 것도 안 되고 물론 같이 쓰다가 업무정지 받은 사람은 아웃되겠지만 그 사무소는 괜찮지만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니네 악용할 거요. 저 악용 안 하는데요. 그래도 안 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구성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승낙서입니다. 승낙서. 뭐 다른 것들은 거의 내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종별끼리만 공동사무소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끼리만 묶고 법인은 법인끼리만
그리고 자격증 없는 부칙은 부칙끼리만. 근데 지금은 끼리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알아서 해. 자격증 있거나 없거나 법인이거나 개인이거나 알아서 섞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완전 짬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나옵니다. 그거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종별이 다른 개업 공인 중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하러 막여. 안 막습니다. 지금은 가능해.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종별 다른 것도 가능해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있다. 없다가나 있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를 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소를 옮겨가거나 처음에 등록 신청할 때 같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거나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은 시험 문제 값은 아니니까 뭐 만들 때 이전하거나 같이 설치하거나 그 둘 중에서 하나겠지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4번. 자, 72페이지 쭉 내려와서 이제 4번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중개사무소 갑이 쓰고 있는데 그 사무소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요? 승낙서. 자,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개업 공인주사 사무소 20평을 뚝 잘라갖고 같이 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개업한테 승인 받았냐? 요건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냥 이전 신고만 하면 된다? X.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승낙서는 또 소식도 없습니다. 저 꼭대기다 승낙서 해가지고 누구한테 승낙 받아서 중개사무소 설치한다 이렇게 써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뭐 잘못 써왔다고 나중에 다시 써오라고 안 하니까 간단하게 쓰면 돼요. 사인만 받아가도 돼요.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시험 문제 값을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자, 세 번째 줄에 접근해 볼까요? 지금 이전에서 같이 활용하니까 그러면 갑의 사무소를 덮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업한테 승인 받았니? 다른 기업에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꼭 필요하대. 요거 없으면 공동사무소 설치를 못해. 자, 세 번째 끝에 볼까요? 사용할 권리가 있는.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임대인의 승낙서 이렇게 살짝 바꿨다는 겁니다. 저것들 아주 교묘합니다. 다른 기업의 승낙서지 뭔 임대인. 임대인 말고 누구라고요? 다른 개업 공인주사. 다른 개업하고 같이 쓸 거잖아. 그겁니다. 세 번째 줄에 저 끝에 볼까요? 다른, 그러니까 승낙서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승낙서니 또 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건물주 X, 임대인 X입니다. 누구라고요? 다른 개업의 승낙서. 그 승낙서는 꼭 박스에 넣으시고 그리고 다른 개업 공인주사는 꼭 밑줄로 한번 잘 넣으셔야 됩니다. 그 아래다가 건물주 X, 임대인 X. 건물주 말고 건물주한테 승낙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른 기업한테 승낙을 받아서 사무소 같이 쓰니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그냥 제재 나왔네요. 자, 5번. 자, 거기 이제 제목만 봐도 되겠네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귀찮으면 공동사용 옆에다가 X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내용 안 봐도 돼. 그리고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해. 이게 악용하니까 업무정지 받은 사무소로는 안 된다. 그리고 1번, 2번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책임은 죄다 각각입니다. 보증 설정도 각각. 그리고 등록 신청도 각각. 사무소만 같이 쓸 뿐입니다. 종업원 고용도 각각. 개시도 각각. 인장도 각각. 죄다 각각. 이건 완전히 각각이라는 겁니다. 사무소 이전까지도 각각 주셔야 됩니다. 책임도 당연히 각각이고. 그래서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쭉 뭐 중요한 문제 안 없고요. 거기 다 찾아보면 각각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에 저 끝에 가면 각각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로 나왔죠. 동그라미 2번에는 중간 중대 개별.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저 끝으로 가면 각각 고용. 정말 죄다 각각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한꺼번에가 절대 없어. 무조건 각각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 하나 등록이라고 했잖아.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공동사무소가 있는데 또 다른 사무소 두면 이제 2개 이상 사무소로 형벌 1학년 반에도 제재, 등록 취소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소 하나만 둬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1번에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기출 문제인데 바로 사무소 바로 설치 이렇게 꼭 나온다는 겁니다. 제목이 안 틀려요. 우리 법령은 1번부터 40번까지 제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우리 모의고사도 보고 그다음 제가 낸 문제도 보고 할 건데 하여튼 제목은 안 틀린다는 겁니다. 사무소 무조건 나와요. 사무소 설치인데 틀린 것은 뭐네요. 1번은 그냥 간단하고 2번도 간단한데 그러면 3번을 보실까요? 3번. 3번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법인인 개업 공인주사가 분사무소를 설치를 할 경우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그래갖고 거기다 신고하거니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한다. 이거 맞았대요? 틀렸대요? 틀렸잖아요. 어디라고요? 주된. 걔가 어디서 떨어져 나왔니? 주된 사무소로 다 모이라고 했지 뭔 분사무소요. 아주 중구난방. 그럼 240개다 신고하거니 그래갖고 관리 어떻게 할래? 그입니다. 어디라고요? 주대. 자, 이런 것들은 아예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시험장에 가봐봐. 그 문장이 나와.
주하셔야 됩니다. 보증 설정 하니 안 하냐고 어디다가 신고하니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딱 개념을 알고 하면 쉽게 답 고르고 그놈이 없으면 다른 놈 찾고 그러면 답 금방 나오고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전은, 이전 보시니까 이제 74페이지에 사무소 이전, 얘도 무조건 나와요. 별표, 여기도 3개. 조금만 더 해보고 이제 오늘 마무리 해볼 거니까 정말 여기는 엄청 중요하니까요. 여기도 한 문제가 무조건 사무소 이전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무조건 나온다. 라고 74페이지 이렇게 이제 여기는 74페이지에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74페이지가 이제 사무소 이전. 자, 사무소 옮겨갔을 때, 사무소 옮겨갈 수 있잖아요. 이전했을 때 신고하십시오. 근데 주의할 게 사무소 옮겨가셨는데 등록 신청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럼 등록이 2개가 됩니다. 2개가 되면 등록을 2개 다 빼앗고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형벌까지 가요. 거기다가 등록 주소가 절대적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대전에 있다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사무소가 저기 대전에 있습니다. 자, 먼저 대전시 보시면 이제 대전시에 이제 중구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KTX도 타고 이제 그쪽이 이제 중구인데 중구. 근데 여기 세종시로 오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누가 바로 갑이 사무소를 대전에 있다가 나 세종시로 올 거입니다. 세종시가 내 고향이요 해갖고 이제 세종시 여기로 바로 왔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지역 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신고를 며칠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전하고자 할 때 먼저 하고 와야 될까요? 그럼 여기가 더 애매합니다. 그리고 옮겨놓고 나서 이전 전이래요, 후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왔다는 겁니다. 여기는 근처나 되지. 나중에 제주도 그러면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가겠네? 외관이게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불편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편해져서 어디라고요? 옮겨놓고 정리 잘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정리해라. 저 사무소 이전하면 열심히 정리할 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후에다가 지금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후에다가 신고를 해라. 그리고 옮겨놓고 나서 10일 이내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일주일도 아니요. 일주일도 너무 짧아 보입니다. 넉넉하게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무소 이전 해놓고 나서 언제 신고, 그리고 어디다가 신고, 그다음 분사무소는 또 어디다가 신고하니,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소 이전했을 때 서류가 뭐니, 서류 달라진 거입니다. 벽에 걸려있는 등록증 대전 거 못 쓰니까 걔 버리고, 그 다음에 세종시에서 발급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무소를 대전에 있었다가 근생 얻었다가 또 여기다 얻었죠. 사무소 확보서류 생각해보면 딱 2개라는 겁니다. 벽에 걸리는 등록증하고 사무소 확보서류. 세종시에다가 사무소를 다시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이놈 사무소 갖고 등록하니까 요 사무소 제대로 근생 또 얻었니? 물어본다는 겁니다. 받아주지도 않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이제 1번에 이전 신고. 자, 이전 신고입니다. 이전 신고는 나 금방 보셨네요. 어디다가 그리고 며칠 만에 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전하고자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심하게는 아닌데요. 이전 한때, 요 한때가 사후. 자, 이렇게 너무 심하게는 안 되지만 이전하고자 뜨기도 전에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뜨기도 전에 먼저 신고와. 그럼 여기다 신고하니? 여기다 신고하니?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이 하고자는 너무 말이 안 되죠. 하고자 할 때가 아니라 사전이나 사후. 그리고 넉넉하게 시간도 주겠다는 겁니다. 어디다가 바로 10일 이내 신고합니다. 10일 이내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지체 없이 아주 숨 넘어가겠다. 2, 3일의 지체 없이입니다. 숨 넘어가 아닙니다. 근데 7일 아주 애매해요. 7일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15일도 한번 내봤습니다. 15일은 이미 늦었다 그럽니다. 며칠이라고요? 열흘.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심하게 내본다는 겁니다. 사무소로 옮겨갔는데 며칠 만에 신고한 거 모르니 거기다 제재 얻어맞거니 이거 100만 원이냐 과태료를 얻어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전일까요? 후일까요? 이전 전이었다가 후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이전 어디라고요? 후. 편해졌다는 겁니다. 옮겨놓고 그리고 넉넉하게 시간 줄 거니까 열흘 후에 열심히 정리하다가 열흘 후에 와. 당장 오라고 안 했어. 아까 종업원도 나가면 열흘이라는 겁니다. 열흘 이내. 그리고 어디라고요?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시험 문제가 여기다가 이전 전에 등록한 점 그래갖고 신고하거니 이게입니다. 거기 신고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후의 등록한 점. 후에 등록한 점. 그러면 또 시군 구를 등록한 점을 찾아서 바로 분사 여기서는 신고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꼭 줘야 할 게 항상 우리 이전도요 분사무소가 어디 가나 꼭 속을색입니다. 그러면 분사무소 이전은 어디니 얘기입니다. 자, 분사무소. 그러니까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근데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도 아닙니다. 이전 후도 아닙니다. 뭐냐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주된 사무소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하나 주된 사무소가 없으면 분사무소는 아예 그죠 문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는 저기 서울에 주된 사무소입니다. 주사무소라고도 합니다. 자, 주된 사무소는 서울의 종로구. 자, 서울의 종로구에 있으면 주된 사무소가 종로구에 있습니다. 사무소가 대전에 있다가 세종시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다가? 보통 사무소는 세종시가 맞는데 분사무소는 어디라고요? 그죠? 그죠? 서울시가 하면 안 되고요. 어디라고? 종로구. 여기 특별시, 여기 시도지사하고 아예 동급이니까 아니요. 시군구, 종로구. 종로구에 가서 분사무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는 또 주된 사무소입니다. 얘는 아주 철저하게 속 세기네. 아까 이전은 그건 보통 사무소고 여기는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 요 주사무소 등록관청 완전 따로 곱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대전도 모르고 그리고 세종시도 모르고 옮겨갔는데 며느리도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바쁩니다. 신고 받자마자 이전 전 후 사무소에다가 사무소 이전했다는 소식을 다 통보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옮겨온 세종시는 니들이 가서 사무소 한번 심사 한번 해봐봐. 근생 맞는지. 그리고 문제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여기서 공무원인 직접 나가지 않으니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무소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전용 엉뚱한 쪽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정말 이전 전관 이건 거의 안 냅니다. 후에다가 옮겨갔다고 통보를 서로 싸다가 보는 게 아니라 통보한다는 소리가 전용 엉뚱한 쪽에다 신고해 놓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거 자주 내는데요.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제출 서류는 이거 전자문서 안 되니까 신고서는 당연히 써서 내는 거고, 자, 이전 신고서 시군구청에 가가지고 모르겠으면 나도 이제 직원한테 이전 신고서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저기 중개업 담당 부서에 가서 받으세요. 이제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전하면서 뭐가 달라졌니? 지금 벽에 있는 거 대전 거 못 쓰잖아. 중구청에서 받은 거 못 쓴다는 겁니다. 새로 받아.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전하면 달라진 게 있어요. 등록증. 그리고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요. 뭐라고요? 신고필증. 요거 신고필증입니다. 자, 신고를 마쳤다고. 자, 분사무소는 용어를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고필증. 그리고 하나 더. 사무소를 대전에 있었던 걸 어디로 세종시로 옮겼네요. 사무소 확보서류. 사무소 확보서류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소 확보서류도 똑같대. 건축물 대장에 기재돼야 돼. 가설 건축물 대장 안 돼. 그리고 기재가 좀 늦어진다. 그러면 지연되는 사유를 적어내라. 라고 근생 얻었니? 자, 지금 일종 규정 아예 안 가리고 근린생활 시설 얻으면 가능해. 업무 시설도 괜찮아. 그건 건축법에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제출 서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제재. 바로 이제 제재가 있습니다. 제재는 뭐다? 요 제재가 이제 뭐라고요? 요건 100만원. 100만원이 과태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전전에서 발생했던 행정처분 누가 하니? 그런 것들은 지금은 조금 어려우니까 나중에도 괜찮습니다. 100만원 이하에, 이건 업무정지는 아닙니다. 과태료 게을렀다. 과태료가 태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징역벌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록이 안 남아요. 종가 기록 안 남습니다. 그냥 돈만 내면 돼. 돈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실 건데 지금은 어려워서 근데 별도의 표가 있는데 이 별표는 요 별표 말고요. 별표 말고 별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휴업은 얼마고 이전은 얼마고 작년도에 몇 개 지문만 나왔지만 이런 것도 꼭 나옵니다. 자, 별표는 20도 있고 30도 있고 50도 있는데 요거는 30만 원. 그렇게 크진 않아 보입니다. 휴업이 제일 싸고 명칭이나 그다음에 나중에 등록증 받나 요런 게 크지 50이지 30입니다. 이전도 30, 게시도 30. 요건 계속 들어볼 거니까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나중에 사무소로 옮겨갔는데 근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등록 취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크게 문제되니까 사무소 잘 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항상 요 분사무소, 그러니까 우리 사무소 이제 분사무소 신고는 어디다 가니? 그리고 며칠만 이런 거 거의 안 냅니다. 요놈이 거의 시험 문제감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전 전에서 행정처분이 발생했을 때 누가 행정처분하냐고. 근데 이전 전은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서류가 넘어오니까. 그럼 누가 할까요? 이전 후. 신고도 후. 처분도 후입니다. 권한은 없어. 손떼기입니다. 근데 업무는 잘 알겠지만 아는 쪽에서 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손 떼라고 서류나 싸다가 보내라고 송부받고 후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조금 어려워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전도 내용은 별거 많지 않으니까요. 언제 어디다가 서류가 뭔가 요것만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게 한 문제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저 분사무소 어디다가 신고하게 하다 분사무소가 어디 거죠? 주된 사무소 어디 가나 시험 문제가 계속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75페이지에서 이제 먼저 가로 1번 그냥 법전은 그냥 그대로 보고요. 그거 다 풀어서 아래다가 다 써놨습니다. 먼저 1번 언제 옮겨놓고 언제 어디다가 신고하니. 뭐 이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아예 안다고 거기 안 넣는 것 같다. 먼저 이전 한 날로부터 이렇게 한 날 하고자 아니라 한 날 사후 신고. 그리고 정리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숫자 얼마라고요? 열을 인해 7일 X 15일 X 얼마라고요? 열을. 자, 이건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전 딱 여기 중간 정도 좀 끝에서 10을 봤어. 이렇게 기억나야 됩니다. 나중에 눈도장만 찍고 다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어디다 갈 거니? 이전 전에다 갈 거니? 후에다가 할 거니? 관할적 외로 이전을 하면은 저기 끝에네요. 자, 첫 번째 끝에 후에다가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시고요. 10일 이내 밑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 X 전은 아니오게입니다. 이전 전은 거기 등록관청에다는 신고 자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나 바지가랭 잡으면 안 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종전의 등록관청에서 서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류를 싸다가 뭐이라 보내달라. 그러면 동그라미 세 번째 저 끝에 볼까요? 송부 요청합니다. 이전 후에서 전에다가 싸다가 보내줘. 그래서 보내진다는 겁니다. 송부 거의 안 내고요. 이건 그냥 등록관청들끼리 하는 거니까 거의 안 내. 그리고 정말 4번 또 중요한 건 안에 분사무소 이전하면 이전 여기는 이전 후가 아니요. 어디요? 주된. 거기 주된 사무소 정말 꼭 박스 정도 해놓으시고요. 얘도 별표 3개. 하다 무조건 저는 분사무소 설치부터 이전 그리고 휴업이고 인장 등록이고 정말 분사무소 가지고 단골 문제 아주 시리즈로 나옵니다. 안 나오면 이상해. 얘는 하여튼 이상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또 이전 후가 아니래. 맞아요. 그리고 부칙도 아무데나 뭐 4번은 5번은 문제감은 거의 아닙니다. 부칙도 전국 어디나 사무소 이전 가능. 시군구에서만 아닙니다. 시군구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업무적은 달라지겠네. 그래요. 예전에는 이전 못하겠는데 지금은 가능해요. 문제 없다입니다. 누구도 사무소 이전은 자유로워. 왜 이전하세요? 이유는 묻지 않아.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첨부서류. 첨부서류. 서류는 꼭 알아야 되겠죠. 이전하면 뭐가 달라지니? 벽에 걸어놓은 거 바꿔야 되고. 사무소를 새로 확보했으니까 가져와. 딱 2개입니다. 자, 먼저 신고서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1번을까요? 등록증 바꿔줘야 되겠죠. 덮어놓고 안 가시면 안 되고 사무소 확보 서류. 딱 맞잖아요. 기재됐니? 그런 거 물어볼 거고 기재가 좀 늦어지면 왜 지연되니? 자, 그런 거 써내면 괜찮아.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이 내용이 적합하면 바로 신고필증 등록증 주고 재교부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쪽은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등록관청을 내로 변경사항 기재입니다. 내로 이전을 하면은 여긴 조금 어렵긴 한데 변경사항만 간단하게 기재하고 나서 수수료 없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앞쪽에 변경사항 동일한 관할정 그리고 그 아랫줄에 변경사항 기재 소재지만 간단하게 수정해서 그 등록증 주고 그대로 이제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수료가 없다는 겁니다. 재교부 받으면 수수료가 한 5,000원 정도 나오고 그리고 변경사항만 간단하게 수정 세종시 소재지만 바꿔준다는 겁니다. 상호 그대로고. 자, 그러면 그 변경사항만 기재하고 교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부는 수수료가 안 나와. 재교부는 수수료가 나와. 지금 최근에는 이런 것들 서서 이제 조금씩 내고 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하여튼 주된 사무소 엄청 바쁠 거예요.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을 때는 거기는 주된 사무소겠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여기 나오잖아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이전 전과 저희 칠판에다 써놨네. 전 그리고 후 둘 다 몰라. 며느리도 몰라. 전도 모르고 후도 모르고 엉뚱하게 주된 사무소에다 신고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알려줘. 그 시장군수전한테 없다고 알려줘. 며느리도 모르게 조용히 보따리 싸갖고 저기 주된 사무소에다 신고났으니까 전도 모르고 후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라고. 그리고 이전 후 쪽에는 심사 나가. 저것들이 근생 맞는지 가서 네가 째려봐 주셔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송부 서류는 거의 안 내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외 지역으로 옮겨가면은 가지고 있는 서류 보내라 그입니다. 먼저 1번 쪽으로 와볼까요? 등록대장. 우리한테 등록증 교부하면 쓰는 대장이 등록대장입니다. 우리 기록 끝까지 남깁니다. 두 번째, 등록 신청 때 제출했던 여권용 사진 등 그거 싸다가 보내. 교육받은 것도 싸다가 보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받고 그리고 행정처분 여기 안 나왔네. 행정처분은 이전 후가입니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 그리고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서류를 싸다가 보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전 전에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고요? 이전 후 싸다가 보낸다니까요.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바로 처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전 전 아니요. 후의 등록관청이 행정처분. 번지수 꼭 알고 계세요. 이제 제대입니다. 게을러 갖고 얼마입니까? 100만 원 약화대로. 이것도 업무정지 그러면 안 됩니다. 게을러 갖고 별표는 딱 중간이에요. 20 아니에요. 50 아니에요. 30만 원. 자, 그런 것들을 나중에 저 끝에서 볼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77페이지 이거 다 기출문제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관할적 외로 이전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틀린 것은 뭐냐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보실까요? 얘도 27회 때 나왔던 것 같은데 27회 볼까요? 2번 보실까요? 법인인 개업공사가 하다 어디 분사무소 나오면요 제일 이상할 거예요. 딱 감이 온다고 합니다. 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자, 먼저 볼까요? 분사무소를 이전하면 이 분사무소라고 했는데 이전 후래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는 이전 후. 벌써 답이 딱 예상 나오잖아요. 이전 후래요. 저기 분사무소라고 했구만. 이전 후에 분사무소 관할. 그래갖고 신고하거니 바로 등록관청에다 이전 사실을 신고한대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어디라고? 주된 사무소. 딱 예상돼요. 설치도 주. 이전도 주. 좀 이따 배우 휴업이 됐건 인장 등록이 되건 다 주된 사무소. 그거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 정도는 정말 나오면 지금 당장 가서도 시험 문제 풀겠다. 입니다. 정말 그 정도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4절. 요 4절도 인장 등록도 별표 3개. 자, 이것도 무조건 나오고요. 조금만 간단하게 해보고 이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인장도 한 문제. 자, 인장은 도장을 등록하고 쓰세요. 두 번째에서 등록할 때 저 끝에서 칠판에서도 한번 확인해 설면서 거리가 쓰다가 아무 도장 찍으면 큰일 난다 라고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얘도 한 문제가 나와요.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근데 78페이지에서 등록을 왜 하니? 인장 등록하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쓴 도장 확인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게 하겠다. 이게 바로 우리한테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을 하고 써라. 라는 측면이 바로 인장 등록의 의미입니다. 네 도장 찍었잖아. 책임져야 되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의는 묻지는 않습니다. 79페이지에서 언제 등록하니? 그리고 누가 등록하니? 요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바로 이제 문제. 자, 먼저 인장 등록입니다. 등록 신청 때도 가능합니다. 근데 언제까지라고? 업무 개시하기 전.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아주 중요한 문장 첫 번째 줄에 딱 중간 보증 설정도 업무 개시 전 첫 번째 봤었습니다. 그리고 인장 등록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나오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 거기다 꼭 줄여놓으실까요?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대신에 업무 개시 전에는 하여야 한다. 더 이상 뒤에는 없으니까 거기는 하여야 한다. 등록 신청 때는 할 수 있고 그리고 업무 개시 전에는 하여야 하고 그리고 소속 공인주사 등록 안 한다. 큰일 납니다. 소속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소속은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업이 안 해. 그러니까 고용신고는 개업이 해도 여기서만큼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박스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등록할 인자. 자, 그러면서 우리 개인들.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름이 어디 있더라. 요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용어가 좀 복잡해 보입니다. 개업하고 소속은 등록할 인장은 뒤에 보실까요? 그리고 우리 개업하고 부칙하고 그리고 소속하고 자, 두 번째 끝에까지도 별로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실까요? 자기 이름이 어디가 나오니?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그 법률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기 이름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등본 거기도 보면은 자기 이름 나오잖아요. 자,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여기입니다. 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나게 하라고. 뭔 소린지 애매하게 좀 써놨습니다. 먼저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기 이름 거기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나게. 그러니까 이 도장파란 소리를 그렇게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 도장파면 성명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난 인장으로. 그리고 그 크기를 바꿨다는 겁니다. 크기가 가로 세로 얼마라고요? 7. 네, 그 7을 10으로 바꿨습니다. 30을 40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7하고 30을 나란히 한번 밑줄여 놓으시니까 7, 행운의 숫자 7. 그리고 30mm, 30cm가 아닙니다. 30cm면 도장 못 듭니다. 너무 커갖고 30mm 한번 이제 작아지고 있으니까 3cm, 30cm 말고 3cm 개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도장은 여기 우리 시중에 굴러다니는 도장은 이 크기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도장 크기에 너무 신경 쓸 거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적으면 자로 재보고요. 너무 커도 막
도장 주먹만 하면 나중에 다 재볼 겁니다. 3cm 넘어갔네요. 저기 쓰레기통에다 확 집어 넣어버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입니다. 요 크기를 맞춰라 그입니다. 요건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명 나타나게 도장을 파. 도장의 크기는 7에서 30이요. 그거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법인은 7mm하고 30mm가 있나요 없나요? 아직은 심하게 안 내봤는데 그거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법인에는 크기 자체가 없습니다. 크기 그냥 3cm가 아니라 30cm도 괜찮습니다. 들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 그 정도니까 이제 아무 문제가 없고요. 하여튼 법인 도장 엄청 커요. 여기입니다. 정말 주먹만 합니다. 옆에 볼까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의, 근데 여기도 법인의 대표자 이렇게도 내봤다는 겁니다. 첫 번째 줄에 저 끝에 법인, 우리 민법 배우잖아요. 자연인 법인, 법인은 법인 그 자체가 권리의 주체라는 겁니다. 대표자 X. 법인 위에다가 대표자 X,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떠낼 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법인의 인장, 정말 대표자 인장이 아니다 그입니다. 자, 요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크기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공백종 들어가 7x, 30x. 자, 법인에는 크기가 없다는 겁니다. 왜 크기가 없을까요? 거기다 크기 7mm 해놓으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무슨 주식회사 대표자 누구 그러면 글자를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죠? 7mm에다가 그거 한번 쑤셔 넣어보세요. 그게 글자가 몇 글자가 나오겠냐, 이제 난리가 나버립니다. 정말 그 정도니까 여기다가 크기 주면 어떡한 얘기입니다. 근데 개인들은 딱 이름 석자니까 크기 줘도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법인한테 7mm 아주 쓰러지건 얘기입니다. 글자가 안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인장 등록 잘 정리해놨고요. 주된 사무소 법인, 대표자가 아니라 법인. 근데 분사무소 책임자가 이제 여기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도 가능하고요. 법인의 인장을 써도 괜찮고 여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등록장 수가 주된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 그냥 여기다 등록관청만 써놨는데 우리 분사무소는 특히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라고 쓰든지 주된 사무소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도 거기다 있으니까 등록도 주된 사무소에다가 해야 된대요. 얘는 오히려 시험 문제 많이 안 냈습니다. 얘가 오히려 더 중요해 보이구만. 하여튼 줄기차게 주된 사무소. 서류가 거기 다 있으니까 주된 사무소로 다 모여. 인장도 거기로 모여. 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개업 공인주사 우리 개인들 7mm, 30mm 그거 크게 한번 다시 보시고, 요거 아마 어느 정도 되면 또 저 숫자를 뭐 10이나 20으로 한번 바꿔볼 것 같다. 40으로 바꿨었던 거, 10으로 바꿨었던 거 보세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방법 보시까 뭐 신고서에다가, 그 다음에 아래 서시, 등록 신청할 때도 가능하고 고용신고 때도 가능하고, 요때는 할 수 있습니다. 꼭 하라고는 안 했어. 그 다음에 2번 아까 뭐 다시 설명했던 상업등기규칙, 그리고 인감증명서 내면 그게 바로 제출로 등록을 가름합니다.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인은 인감증명서 떼다가 내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 변경 등록은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가장 그래도 많이 나왔습니다. 바꿨다. 도장 바꿨다. 그러면 얼마 만에 또 등록을 해야 되느냐. 요건 늦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먼저 개업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얼마라고 씁니까? 변경일로부터 7일. 거기 7일 정도 꼭 동그라미 좀 넣을까요? 7일 만에 뭐 한다고요? 등록을 해야 됩니다. 7일. 자, 가로 네 번째입니다. 80페이지 쭉 아래 보신 가로 네 번째 저 끝에 7일. 요건 열흘 아닙니다. 시험 문제가 열흘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왜? 이전에서 열흘 많이 봤으니까 헷갈려 보라고. 지체없이도 아닙니다. 7일 정도는 시간을 줄 거예요. 지체없이는 2, 3일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볼까요? 81페이지가 위반했을 때 이게 제재가 크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100만원 과태료가 아닙니다. 사무소 문 닫어. 사무소 문 닫으라는 제재니까 이전보다 휴업보다 엄청 크다는 겁니다. 볼까요? 자, 두 번째 줄에 업무정지, 그 업무정지 처분을 한번 꼭 밑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자, 등록할 때 한번 봤었죠. 거기다가 여기는 이제 인장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야. 주셔야 됩니다. 아래는 뭐 별로 뭐 중요한 거는 거의 없으니까요. 이렇게 개업 공인주사가 사용, 그러니까 위에는 등록해라. 그리고 아래는 사용해라. 사용 안 했을 때도 제재 가할 거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번 볼까요? 여기도 또 이렇게 우리 기출문제가 인장 나와요. 뭐 이전이 될 건 아예 사무소 설치가 될 건 인장이 될 건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나 먼저 자 여기도 인장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아니면 틀린 거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조금 문제가 나오면 박스에서 옳은 거 기억이니 디귿이니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그 형태만 다르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나 먼저 1번 맞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다 등록해라. 신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도장 크기가 있잖아요. 크기 맞춰와. 서류만 집어던지면 나도 쓰레기통에다 같이 집어넣을 거예요. 고소리합니다. 그 다음에 변경.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맨날 바꾸더니 보실까요? 숫자 맨날 바꿔서 냈었습니다. 인장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일로부터 7일. 또 딱 맞죠? 여기는 안 바꿨네. 걔 또 숫자 무조건 바꿨다고 얘 답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맞아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또 7하고 30 맞죠? 크기가 옛날 바꿔내더니 인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각각 7mm에서 30 행운의 숫자 7 그리고 가장 크면 3cm 30mm 맞잖아요. 3번도 맞아. 자 근데 4번을 볼까요? 또 이놈 분사무소 나왔네. 한번 4번 볼까요? 법인의 개업공인주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한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좀 이상하게 떨어져 버렸는데 바로 신고한 여기입니다.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을 해야 된다.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은 안 되냐 그입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조금 약간 어려웠죠. 법인의 인장으로만 아니요.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도 돼요 안 돼요? 불편할 것 같으면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에서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따로 두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번? 4번. 요 4번이 바로 틀렸다. 5번은 맞잖아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인감증에서 내면 그게 등록이다. 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바로 시험 문제에 꼭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휴업은 그냥 요거 이제 설명 듣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 나오죠. 지금 계속 나와요. 막 요번 시간 한 4문제 본 것 같은데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휴업도 간단하니까 82페이지 이제 바로 휴업. 휴업 신고 등입니다. 바로 휴업 등의 신고인데 얘도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바로 이제 휴업 등의 신고도 얘도 한 문제 출제 하여튼 이전도 나오고 분사무소도 나오고 금방 보셔도 인장도 나오고 한 문제씩 각각 나온다는 겁니다. 나 그럼 이제 나 먼저 중개업을 쭉 하시다가 이제 한번 보실게. 나 먼저 시험 문제 2개월도 나왔는데 먼저 1개월 쉰다고 휴업 신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너무 짧아요. 나 1개월 쉬는데 신고했다가 그럼 등록증 갖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증 받아주는 시군구청도 아주 번거로울 겁니다. 그거 보관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1개월 신고하지 맙시다. 신고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3개월인데 2개월을 휴업하고자 하면 신고해야 된다. 아니라니까요. 안 한다고요. 근데 3개월은 안 내봤다는 겁니다. 이제 3개월부터 이상해. 먼저 3개월인데 근데 3개월도 신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3개월 엄청 길죠. 누가 이렇게 3개월 동안이나 휴업을 하고 집에서도 쫓겨나게 해외여행 가도 1개월이면 그냥 돈도 부족해갖고 한 2주 놓으면 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3개월이나 됩니다. 근데 3개월 뭐라고요? 3개월부터인데 3개월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할게 3개월까지는 지금 구멍 뻥 뚫려 있습니다. 신고 안 한다는 겁니다. 뭐여서 3개월 이상이 아닙니다. 옛날 이상이었는데 3개월을 초과했을 때 이렇게 초과했을 때 휴업 신고지. 3개월까지는 신고를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귀찮아. 등록관청도 귀찮고 우리도 더 귀찮고 입니다. 알아서 하기. 그러니까 3개월 포함해서 3개월 이하는 요 3월 이하는 알아서 하라고. 신고도 하지 말라고. 꼴보기도 싫으니까 오지도 말라고. 3개월 이하는 뭐 한다고요? 요거 신고 안 한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근데 3개월 단 하루라도 넘어가면 그때 신고해라.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휴업신고인데, 그러니까 요 휴업신고는 언제 하니? 이렇게 휴업신고입니다. 바로 이제 휴업신고 언제 한다고요? 요게 바로 3호를 뭐 합니까? 이상이라고 하면 됩니다. 3개월을 초과. 그것도 심하게는 안 했다는 겁니다. 초과. 그리고 하여. 이렇게 초과하여 이제 뭐 휴업을 하고자 할 때. 근데 여기서만큼은 사전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문 닫아놓고, 그게 뭐, 선으로 알기는 어려운데 문 닫아놓고 나중에 신고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먼저 신고부터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문을 닫아야 그래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초과요 휴업할 때 이때만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첫 번째 요게 이제 시기인데 요거 시기고요. 자, 두 번째 여기도 서류가 있다는 겁니다. 서류. 근데 서류가 인터넷으로 전자문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휴업신고 등록증을 싸들고 가야 되니까 인터넷으로 신고한 것을 전자문서라고 합니다. 이 전자문서를 가장 많이 낸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문서로 신고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안 되니까 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휴업신고서가 있으니까 신고서를 써서 내고, 그리고 하나 가지고 할 게 있다는 겁니다. 신고서만 제출하면 안 돼. 잠시 쉬는데도 벽에 걸려있는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꼭 주의하실 게 뭐를요? 등록증. 잠시만 쉬니까 등록증 첨부 안 할 거 가지고 회의하게입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같으면 신고필증을 벽에 걸려져 있는 거, 그 등록증 보고 있으면 중개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거 아예 할 생각 못하게 아예 확 빼앗아 버립니다. 찾아가. 나중에 제기할 때 찾아가 그럽니다. 등록증을 첨부를 해서, 그리고 서식을 써내야 신고서만 작성하면 휴업신고 할 수 있다. 안 된다니까요.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좀 액자는 좀 떼고 가셔야 됩니다. 아예 그냥 액자까지 그냥 싸들고 가시면요 아주 기겁을 합니다. 액자는 빼고 뭐 등록증만 하게입니다.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액자까지 한꺼번에 싸들고 가갖고 벽에 그대로 걸려있는 거 거들 떼갖고요 통으로 갖다가 줍니다. 그럼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종이만 등록증 종이만 그것만 떼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자격증 떼갖고 가면 큰일 나. 그거 필요 없어. 등록증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재. 여기는 게을러 가고, 근데 여기다가 업무정지 그러면요 쉬려고 했는데 아주 경산을 겁니다. 쉬어라. 그러면 이게 제재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게을러 가고, 저기 100만 원입니다. 돈 깨지는 거는 아까울 거예요. 해서 이제 100만 원약 과태료인데요. 근데 꼭 주의할 게 있습니다. 100만 원약 과태료인데 별도표가 20이라는 겁니다. 제일 쌉니다. 요놈만 제일 쌉니다. 걔 또 왜요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요는 일본 놈입니다. 바로 뭐라고요? 여기는 별도의 표가 있는데 요놈이 제일 싸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나왔다고요. 별표 얼마? 20만 원. 20만 원 아까 이전에서 봤죠. 이전 30만 원인데 아니고, 그리고 별표 50짜리 아주 큰데 그 명칭 50만 원 이런 거 아니고, 50만 원이나 30만 원 아니고 20이라는 겁니다. 휴업이 제일 싸다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개월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4개월만 쉬려고 했다가, 그리고 5개월로 쉬었다가, 그리고 딱 6개월까지 이렇게 이제 6개월까지 쉴 수가 있다는 겁니다. 6월. 그런데 중간에 4개월 정도 쉬려고 했다가 더 기간을 연장해서 딱 2개월 더 쉬어서 5월. 그리고 아예 채우겠다는 겁니다. 아예 채워서 얼마로 6월까지 딱 6개월 안에서는 휴업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두 번째가 바로 변경신고입니다. 자, 2번 변경. 영업을 뭐 한다고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경신고. 요거 변경신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게, 요 변경신고는 먼저 이건 뭐 사전이고요. 방법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거는 기간만 연장하면 되니까요. 뭐도 되고요. 첫 번째 전자문서. 방문 안 하고 전자문서로도 뭐 하고요? 돼요. 문제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문해서 신고서도 써서 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예 그냥 시군구청의 공문들 한번 보고 싶으면 바로 신고서 방문해서도 되고, 그리고 방문해서도 되고 인터넷으로 되고입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에 시군구청의 홈페이지 열어보면은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식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거 입력해서 보내. 그러면 안 가도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뭐 등록증 안 내는 거고요. 그냥 뭐 내용 없어요. 제재. 여기도 똑같아. 제재. 100만 원이나 과태료입니다. 그냥 써놨으니까 과태료. 그리고 별표가 중요하죠. 별표 얼마다? 얘도 20이다. 별표. 별도의 표가 있는데 별표로 때린다는 겁니다. 요건 안 세. 휴업이 제일 세게입니다. 여기는 20만 원. 휴업신고 정도는 제일 가볍다고 봐줄게. 별표 얼마? 20만 원. 그리고 이제 쭉 쉬었다가, 보실 게 이제 쭉 쉬었다가 6개월 못 넘어가는데 쉬었다가 다시 업무 할래요. 요 다시 업무 할래요가 세 번째 재개입니다. 재개. 영업을 다시 하겠다. 바로 재개신고. 요게 바로 이제 재개신고다. 게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실 게, 재개신고는, 첫 번째, 얘도 방법이 전자문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결국에는 등록증 찾으러 가긴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방법에서 첫 번째, 전자문서가 될까, 안 될까요? 꼭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자문서 돼요. 왜냐면 찾으러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등록증 싸두고 갈 때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 안 한다는 폐업이 안 됩니다. 이건 된다는 겁니다. 전자문서 되고요. 두 번째, 신고서 써서 내도 돼요. 인터넷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방문도 되고. 알아서 하세요.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가 자꾸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재개는
지금 등록증이 벽에 없어요. 벽에 없어요. 저기 휴업신고 때 빼앗겼잖아요. 다시 업무 할래요.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증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등록증을 여기는 꼭 줘야 할게요. 등록증입니다. 등록증. 자, 등록증 뭐라고요? 등록증 반환. 반환인데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심하게 냈었던 게 등록증을 교부 받는다. 교부. 지금 등록 신청해갖고 처음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교부 아닙니다. 뭐 스스로 내냐고 아닙니다. 재교부는 동등합니다. 뭐가 달라졌다고 새로 재교부 받아옵니까? 이건 황당한 소리 하고 있네. 교부 재교부 아니고요. 반환. 그러니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갖고 정말 심합니다. 우리가 이제한테 땅 빼앗겼다가 우리 거 빼앗겼다가 찾아왔잖아요. 반환. 그거 똑같습니다. 빼앗겼다가 찾아왔다는 거지 교부 아니고요. 재교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내놓고 그냥 장난합니다. 우리 보고 그냥 떨어져라 하면서 약 올립니다. 그러니까 100점 다 맞을까 봐서 요거 100점 못 맞게 하려고 요 짓을 많이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제재. 하다 제재 똑같아. 게을러갖고, 게을러 빠져갖고 100만원 약 과태료. 이제 별표만. 아주 그냥 귀가 아프게 별표 얼마? 20만원. 이거 자꾸 낸다는 겁니다. 하다 휴업 종류들은 별표가 20만원 제일 싸. 30 아니다. 50만원 아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폐업. 그러니까 영업 아예 안 하겠다. 요 폐업입니다. 폐업 신고. 폐업 신고인데 간판 철거도 이전에 있었는데 간판 철거가 안 남았네. 보셔야 됩니다. 바로 폐업 신고 보니까 여기 이제 방법. 여기 방법은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영업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법에서 전자문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한번 잘 보실까요?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전자문서 안 된다. 안 된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등록증 싸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잠시 쉴 때 휴업, 폐업. 영업 아예 안 한다는 휴업, 폐업. 이건 전자문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방문, 무조건 방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고서를 써서 내고, 자, 신고서 써서 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방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가지고 갈 게 있다는 겁니다. 영업 안 하겠다고. 그럼 벽에 있는 거 떼와. 뭐요? 또 액자까지 싸두고 가면 이제 쓰러져요. 뭐라고요? 등록증. 제발 좀 액자는 좀 떼고 가세요. 등록증.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지. 이건 뭐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거 안 가지고 오면 신고 못해. 그거 주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줄게. 휴업 때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폐업은 영업 안 하죠. 간판을 뜯어내요. 간판. 주의하셔야 됩니다. 간판 철거. 자, 간판 철거. 이전에도 있습니다. 간판을 뭐 한다?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간판을 철거 안 하면 사람을 부르다가 이거 아주 악랄합니다. 대집행. 사람을 부르다가 대신 집행하고요. 사람 불러서 그리고 스스로 우리한테 받아내요. 이것도 아주 악랄한 것들입니다. 바로 사람 부를 거야. 근데 이게 철거 명령 안 때리고요. 철거 명령 안 보내고 바로 사람부터 먼저 부릅니다. 이것도 심하다는 겁니다. 영업 안 하는데 왜 간판을 달아놔? 괜히 간판 달아놓으면 사람 부르다가 사람 바글바글 합니다. 막 사다리 차도 오고 그러면 돈백이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부르다가 대신 집행할 거예요. 아주 악랄합니다. 마지막 똑같습니다. 세 번째 제재. 그러니까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제재는 얼마다? 과태료 100만원 약 과태료. 그리고 별표 얼마다? 20. 자, 여기도 별표 20. 별도의 표가 있는데 별표로 요대로 때린다는 겁니다. 100만원 다 안 때려. 얼마? 20만원. 별표 20만원으로 제재 때리니까. 그래서 제재가 제일 싸도 주의하시라.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요 내용은 그냥 간단해요. 한번 이제 밑줄만 그어보고, 그 다음에 정말 또 다음 주가 엄청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주, 4주. 이제 안 오시면은 내년도에 올 확률이 90%입니다. 그냥 내년도 아주 죽어도 그냥 내년에 오기 싫고, 그리고 또 보면 안 되잖아요. 그냥 저도 그냥 내년도에 오면은 인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주 애매합니다. 또 인사를 안 하면 또 버르장머리 없다고 하고, 또 인사하면은 또 재수했다고 또 알린다고 또 너무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아주 뻘쭘하니까 아주 오시지 마셔야 됩니다. 밥 사러만 오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는 아주 또 더 중요한 진도가 엄청 나오니까 정말 3주, 4주 요거 빠지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절반 가깝게 나와요. 자, 그 정도니까 여기는 아주 문제 밭입니다. 아주 금메달 밭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